외교학과 차재근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본격적인 검증 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씩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장모 최모 씨가 네. 법정에서 위증을 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정확하게 말하면 재기수사라고 하는 건데 네네. 재기수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저 밑에 하급 이제 그 검찰청에서 제대로 수사 못했으니까 상급 검찰청에서 보고 다시 알아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2003년에 일어났던 이제 뭐 스포츠센터 지으면서 한 53억 정도 들어가는 그 이익이 났는데 그걸 이제 반씩 나누기로 이렇게 원래 좀 약정을 했었나 봐요.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 법무사가 중간에 이제 그 이걸 서류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법무사가 좀 말을 바꾼 거죠. 말을 바꾸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동업자는 26억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법무사를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법무사를 아파트 주겠다, 현금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정을 시켰다 뭐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03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은 수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은 뭐 지금까지 안 왔겠죠. 네. 그런데 이제 불과 그게 한 4개월 정도 아마 그 공소시효가 남은 상태에서 네네. 검찰이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 거고. 다시 이제 수사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 네. 윤석열, 이제 장모, 네.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네네. 이걸 이제 검증하는 건데 당연히 윤 전 총장 측 정치도 의도가 있다. 왜 내가 대선 후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근데 대선 후보에 나오는 사람이면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도 의혹이 있으면은 그건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를 좀 이렇게 단합하는 그런 측면으로 비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너무도 당연히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혹은 당연히 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저는 하나의 일종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대부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일단 뭐 끝까지 결론이 나면은 해명하겠다 했는데 좀 이례적으로 이제 그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뷰 통해 가지고 뭐 엑스파일 줄리 의혹 이거 해명한 건 두고는 뭐 입장을 또 밝혔더라고. 하고 싶은 얘기 뭐 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전 총장은 사실 뭐 부인이 그렇게 하는 거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부부간에 몰랐을 리는 없는 거고요. 저는 대단히 고도로 계산된 어떤 그런 수순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사실 모든 의혹들을 좀 미리 좀 그걸 좀 드러내놓고 사실 먼저 매를 맞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터뷰를 실은 그 언론사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언론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뭐 전원만 전해도 서로 달려와서 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사, 뭐 신문사 서로 인터뷰 실어주고 싶을 텐데 거의 만들어진과 동시에 이 기사가 실린 그 인터넷 매체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넷 매체도 그 아주 뭐 적기는 하지만은 대단히 그 탐사 기획 보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온 그런 신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신문이 어떻게 했는지는 뭐 그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대단히 기획된 그런 저는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처음으로 윤 전 검찰총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대단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들이 있었다. 언제 만날까? 이게 대단히 국민들한테는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일찍 만난 편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만났을까 보면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한 인기가 국민의힘 내부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나한테 관심 계속 유지해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그 일환으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좀 스포트라이트를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벤트의 한 일환이다. 그렇죠. 저는 나 죽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계속 이제 뭐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 뭐 나올 것이다라고 했지 본인이 입장을 안 밝히고 있다가 어쨌든 이제 출마 선언하고 그 이후에 출마 선언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왜 정책에 대한 뭐 비전 제시 같은 건 없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제 보니까 첫 민생 행보를 안보하고 탈원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정확한 코드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가 기대해야 되는 정확한 어떤 표가 어디에 있다 이걸 명확하게 좀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수의 텃밭에서 자기는 기본적으로 기대겠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 행보를 두고 어떤 분들이 이제 중도 확장이나 이런 문제들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저는 뭐 그래도 명백하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해줄 보수 텃밭에다가 그걸 대는 거는 저는 뭐 정확하게 잘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구애를 많이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자강론 해가지고 원희룡 지사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네네. 같이 만나가지고 뭔가를 또 도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쪽은 또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저 강서로 특별 이제 네. 강서로 초청을 받은 건데 초청 받고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갔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무게를 좀 실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원희룡 지사를 콕 찍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키우겠다 이런 메시지로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분도 좀 얼굴 비춰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건 아마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가 힘을 누가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잘 모셔라 이런 아마 메시지를 주는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래요. 예. 네. 그 윤 전 총장은 딱 긴장하겠죠. 저분이 내를 완전히 접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다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 예비 경선 TV 토론회 열리고 있는데 그냥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 이재명 연대 무도가 굳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습니까? 뭐 지지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8분이 이재명 지사를 저는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뭐 그거는 저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 지사이기 때문에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너무도 지나치게 좀 그런 면들이 보이고 있어서 사실 3차 토론회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떨어졌어요. 그 시청률이 많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조금 식상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좀 어떻게 붕업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어쨌든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반감이 된다면 이거 경선 연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고 그렇죠.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180일을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너무 깊을 것 같은데 일단 그 TV 토론 얘기를 좀 해보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분이 처음에는 1, 2차 TV 토론에서 약간 호위무사 같이 이 지사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명추연대다, 뭐 재미연대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지사가 추 장관하고 연대 가능성 부인하니까 바로 이제 이재명 공격 모드로 전환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래도 그 공격의 강도가 다른 후보들의 공격, 특히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공격에 비하면 저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도 사실은 뭐 3차 토론회에서도 바지 벗는 문제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지만 그건 결국은 당신이 이쯤에서는 약간 사과하는 게 아마 당신 신상이 좋을 거야라고 하는 저는 어드바이스 정도로 들리더라고요. 약간 약속 대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런 면들이 있다. 왜냐하면 약속 대련이 있습니다. 이광재 그 후보하고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1차 토론에 보면은 약간 약속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저는 후보 간의 어떤 합종 연행 차원에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격 모드지만 공격 모드가 아니라 오히려 수세에 몰린 뭔가를 방어할 수 있게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셨다?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 문제 가지고는 여당 주자 전부 다 뭐 일단은 사과는 했는데 근데 이제 해법이 두고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해법은 뭐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의 전체적인 초점은 일단은 너무 지금 현재 수요 중심에 수요를 억제하는 중심으로 갔던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반성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반대로 공급에 올인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부 다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급의 방법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집 없는 무주택자들 그냥 반값에 다 주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제 여당 주자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해법을 얘기하는데 정작 한참 부동산 막 붐업이 일어나고 할 때도 수요가 문제다. 계속해서 투기를 방지해야 된다. 제대로 대처를 못한 다 한 번씩 다 공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그렇죠.
국민들이 근데 뭐 얼마만큼 기본적으로 반응할지. 그게 잘못 저는 수요 억제하는 게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예.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을 억제돼야 되는 건 기본적인 원칙인데 문제는 그걸 공급의 어떤 부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네네. 그것만 갖고 올인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 물러나서 9일 만에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했는데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파괴력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래도 굉장히 좀 그 야당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충분히 가치가 좀 있을 거다. 결국은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의 입당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압박 카드로 저는 훌륭한 가치가 있을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버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더 못 받지 않을까? 이거 그렇죠. 굉장히 서로 아마 많이 그런 하더라고요. 경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재형 원장은 전 원장은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빠르게 정책적인 아젠다들을 선점을 해나가고 있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자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한 거.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 간에 있던 그 경쟁이 저는 불붙었다고 봐야 되고 그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누구한테 더 강력한 이 카드를 줄까 이거에 대한 그걸 어떤 카드를 받을까를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 지금의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게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긴 한데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예 지지율 자체가 지금 뭐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는 많이 그렇지만 따라갈 저는 수도 그 있다. 잠재력은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잠재력이 있다. 전 원장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저는 있고 그게 아마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꽤나 그래도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리스크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윤리 문제라든지 개인 신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분이고 최재형 원장은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적고 사실 보수의 전체적인 느낌으로도 되게 보수하고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지 하나 문제는 이준석 지금 대표가 가고 있는 어떤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망설여질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뭐 보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적격한 후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감사원장 하던 분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네. 대통령 되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만지작거릴 수 있는 좋은 카드다 그렇게 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네.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봐야죠.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정책 능력이 있으신지도 봐야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조사에서 38%로 집계됐더라고요.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아이고 저는 뭐 그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 조사하는가에 따라서 너무도 널뛰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율 그거 같은 거 예. 실제로 선거 여론조사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도 나오는 건 40% 넘은 것들도 나오고 있고 예. 더 낮은 것들도 있고 너무 다른 거죠. ARS를 하느냐 그다음에 금요일 하느냐 토요일 하느냐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저는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재보선 이후에 조금 회복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꺾여 나갈 가능성 특히 앞으로 지금 이제 델타 변이에 의한 이런 재확산 이런 것들이 네.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기출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해서 2월 5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 자세한 사항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이하동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야당 이슈인데 요게 저 여가부 폐지 얘기가 지금 약간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히 저는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되게 기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과의 판가르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 하나를 꺼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건 이준석 대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강성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어떤 안티 이런 것들도 사실 작동하고 해서 저는 여가부 폐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아마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받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저는 당연히 여가부 폐지하자는 근본적인 그 약간 안티페미에 관한 그런 정서를 좀 저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가부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과연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제 여당과 좀 차별화된다고 하죠. 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어느 한쪽
편만 드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죠. 뭐 이대남을 잡지 않습니까? 네네. 20대의 여성들은 대부분 또 민주당이나 진보적인 성향들을 보이겠죠. 그렇지만 여성의 그 전부 다 그런 성향을 보이지는 않죠. 어느 정도 그것도 한 6대 4나 7대 3으로 나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실한 남성 이대남들을 잡고 가는 그런 약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본인들의 표밭에서는 약간 불모지라고 했던 그 이대남들이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건 알겠는데 좀 여가부 폐지 이렇게 하면은 좀 단순 명료하게 좀 극단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명백하게 다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카드로서는 저는 뭐 아주 명쾌한. 예, 단순 명료하긴 한데. 근데 그게 올려 그러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저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백종원 의원이 거의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워낙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니까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비토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볼 때는 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하셔야죠. 되게 초선이 한다 해가지고 포장은 굉장히 잘. 그렇죠. 포장은 잘 됐지만 그분이 과연 그런 함량이 되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아마 많은 이야기가 오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이제 코로나19 확산세 심상치 않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도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매 씻고 사람 많은데 피하